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예,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요, 젊은 정치인들의 생생하고 솔직한 정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정치. 함께해 주실 여야 정치인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재단 장해찬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해찬입니다. 예,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권지웅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지웅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죄책감이 좀 새해 느껴지는 복 많이 게 받으세요. 예. 네. 저나 권비대 동갑인데 예. 더 이상 요즘 것들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아, 나이라서 그런가? 약간 더 젊은 정치인분들이 네. 많이 계셔서 네. 약간 민망할 때가 아, 많이 그러신가? 있습니다. 두 네. 분이 지금 30대 중반이 넘으셨. 아직 딱 청년이면 중반이죠. 딱 네, 중반. 네, 딱 중반. 그러시구나. 굳이 말하고 싶진 않고 딱 아, 중반입니다. 예, 예. 근데 그래도 정치권 전체로 보면 저희가 여전히 젊은 편이긴 맞아요, 하죠. 맞아요. 예. 그 양당 전부 다 청년이 만 45세까지 예.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요 개혁하자는 이야기도 많은데 네. 또 이게 수도권 서울에서만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지방에 가면 예. 이 청년의 연령 기준을 낮췄을 때 예. 청년위원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골 지방 정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참. 70대까지 경로당에 안 가셨어요. 그냥 막걸리 받아야 되는데. 아, 70대가 되실 때까지 막걸리 심부름해야 돼. 나이 70이 돼서 경로당 가시면. 거기 가면 이제 청년위원장 하시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요. 시골 가면 아직도 60대 청년위원장 많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부녀부장님들도 다 60대시고요. 예, 다음에 하여튼간에 20대에 조금 더 MZ라고 하면 안 된다면서요. MG 세대 20대도 한번 저희들이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각 이제 주목한 뉴스를 하나씩 가지고 오시기로 하셨는데요. 장해찬 이사장이 주목한 요즘 정치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설 연휴 끝나면 이제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 두 번째 소환이라는 빅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28일. 네, 아마 그 다음 주 주말 정도로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언론 보도 보니까 검찰에서는 하루는 이번 주말입니다. 이번 부족하다. 주말. 아, 그렇네요. 벌써 예, 예. 또 주가 바뀌었으니까. 예. 아직 마음은 연휴라 가지고. 음. 네. 어쨌든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되고 있는데 지난번 검찰 소환 조사 받을 때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현역 의원들이 수십 명 가까이 우르르 같이 갔어요. 근데 그 그림 자체가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어냈다라는 당내 비판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률 대리인 한 명만 대동하고 의원들 없이 가겠다라고 했는데요. 검찰에서는 이 소환 조사 이후에 뭐 이 성남 FC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대장동 이런 의혹들을 묶어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설 밥상머리 민심 앞두고 민생 이야기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검찰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 이 부분을 좀 주목할 만한 정치 뉴스로 꼽아봤습니다. 네. 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나라는 의구심을 많이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전에는 왜 여당은 이걸 밀고 야당은 이걸 밀고 그래서 설날 밥상에 요 두 가지 이슈가 서로 부딪힐 거다. 뭐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예측 자체가 민주당에서 설 밥상에 뭐 올린 게 뭐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야당 대표 쪼개기 소환하면서 막장 수사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어쨌든 뭐 한동안 그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된 다음에 사실은 사법 리스크 관련한 게 뉴스를 장식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네. 그 사실은 방탄이라는 어떤 여당의 공격에 민주당이 검찰이 과잉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한다 손 치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겠다라는 스탠스로 지금 변경해서 네. 이미 대응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국민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검찰이 아무리 과잉 수사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민주당이 뭐 죄를 받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해야 된다라고 국민들은 주장해 왔는데 네.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응하고 있는 상태죠. 네. 서면 조사도 받았고 검찰 출석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부당하다고 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출석해서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수사에 응하고 있으니 검찰이 수사해야 될 다른 의혹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혐의라든지 혹은 아니면 대장동 일당의 어떤 범죄 혐의를 검찰이 무마해준 의혹이 사실 정영학 그 녹취록에 따르면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찰이
정말로 검찰총장의 말대로 오로지 법리와 원칙으로만 수사한다고 하면 수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우리 권 비대위원의 희망 사항과는 다르게 국민의힘 이야기하면 따라붙는 빅데이터나 최근의 기사들은 대부분 다 전당대회인 것 같고요. 전당대회죠. 네, 지금 민주당 하면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바라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가 좀 불공정하다, 과잉이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아직까지 그렇게 불붙고 있지는 않아요. 제가 눈여겨본 설날 민심 조사 중에 TV조선이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수사가 정당하다는 응답이 57.1%, 부당이 36.3%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이 수사 정당 민심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수사가 정당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최근 국정 지지율 긍정 응답이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는 합격점을 주지 않고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 중에서 다수가 이재명 대표 수사는 정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결국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중도층이 이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잉 대응하고 당 전체가 달려드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인데, 연동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내일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철험회와 오찬회동을 오찬한다고 해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데 이 검찰 수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중도층 민심을 돌리는 게 급선무인데, 이 철험의 뭐 최강욱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이나 김의겸 의원이 과연 그들 지금 이 수사가 정당한데 윤석열 정부에는 부정표를 주고 있는 중도층의 민심을 돌리는데 적합한 인물들인가? 오히려 새해 벽두부터 이상민 의원이나 민주당의 중진이죠, 뭐 조응천 의원, 이원욱 의원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티타임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뭔가 전략이 좀 꼬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잠시만요. 장해찬 이사장이 말씀하신 K스탯 리서치 의뢰한 TV조선 여론조사는 19일, 20일 이틀 동안 실시한 거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권지훈 비대위원.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런 건데요. 국민들은 아까 이제 장희찬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좀 편파 수사 혹은 아니면 과잉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어떤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지금 응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이렇게 해도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만 수사할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대통령의 장모의 어떤 녹취가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원래 이제 여당이 이제 민주당을 공격했던 게 이런 거잖아요. 사법 절차를 정치적으로 방어하고 있다라고 공격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사법 절차는 사법 절차대로 매우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방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 절차에 잘 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일정 정도 민주당은 사법 절차에 응하고 있고, 되려 그 사법 절차가 제대로 눈여겨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자, 얘기를 다음 드리는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이거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할 말이 많은 주제인데, 네. 영장 친다. 그 영장 친다는 게 지금 그 임시국회가 2월 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영장을 치는 게 아니라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는 거겠죠. 체포동의안 그 28일 날 조사 끝나고 나면 검찰에서는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낼까요? 저는 어떻게 보낼 예상하십니까?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낼 거다. 보낸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민주당이 주도해서 부결시킬 거라고 보는데, 지금 권지웅 비대위원 말씀처럼 민주당이 사법 절차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하려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어야 돼요. 근데 그 첫 단추를 잘못 깨고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가 해외 출장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작 본인들 의원 다수는 해외 출장 갔는데 임시국회만 어거지로 열어놓은 것부터가 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밑밥 깔기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체포동의안 이 국회로 날아오고 부결되는 모습을 보면 역시나 방탄이구나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체포동의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만약 온다면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저는 기소할 거라고 보고요. 그 기소는 증거가 한다. 충분하든 아니든, 그리고 구속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응할지가 되게 고민일 텐데, 네. 저는 그 구속 여부를 법원에 맡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 맡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임시국회 끝난 다음에 영장 바로 쳐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뭐 체포동의안 뭐 가결도 가결시키고 되는 거죠. 넘겨야 된다? 네, 아. 저는 그러면 그 고민을 법원에서 민주당이 심판하니까요. 할 수밖에 없는데, 노웅래 의원 건을 한번 했는데 거기서 뒤에 이재명 대표를 그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거다.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뭐 그렇게 가지 않을 쉬운 거다. 선택은 그다음에 아닌데 저는 근데 고민해볼 체포동의안은-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법원으로 임시국회 끝난 다음에 법원으로 바로 가져가기보다는 국회에다가 던지는 게 본인들 부담이 적죠. 법원 갔다가 거기서 영장 안 나오면 완전히 동력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민주당한테 이렇게 책임을 휙 떠넘기려면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게 아마 검찰에서 오히려 생각할 그래서 거예요. 지금 우리 신장식 네. 앵커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라도 저는 너무나 증거가 명확한 노웅래 의원 건을 민주당이 차라리 쿨하게 가결시켜줬으면 민주당의 운신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진다고 봤거든요. 근데 네. 그걸 부결시키면서 민주당이 이거 당연히 부결시킬 수밖에 없고 스스로 정치적 운신의 폭이 좀 좁아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자, 네. 잠시만요. 요거는 여기 요 정도에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권지웅 네, 그 네. 비대위원께서 갖고 온 주제를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권지웅 비대위원이 주목한 요즘 정치 뉴스 어떤 겁니까? 저는 좀 뭐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2구 참사와 관련된 뉴스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 마지막 때 그러니까 3차 청문회에서 생존자 두 분께서 증언을 하셨어요. 한 분은 예비 신부를 잃은 예비 남편이 이야기를 증언을 하셨는데 증언이 다 끝나고 시간이 다 끝나서 마이크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자기도 잘 살아남을 테니 다른 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참사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이 참사를 또 다른 방식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건넨 되게 위로가 되게 인상적이라는 생각이고 네, 네. 또 하나 더는 또 다른 생존자께서는 사실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누군가 이것을 책임지겠다고 해야 열심히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가겠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주는 울림이 되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세월호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 달 정도 참사 이후에 유가족분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장관도 그리고 대통령도 유가족분들을 아예 만날 생각을 안 하고 계세요. 되려 기습적으로 유가족들이 있을 거라고 예견되는 어떤 그 조문 정도를 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가지고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잊혀지는 것 같아도 국민들 마음속에 이것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이 뉴스 가져왔습니다. 자, 장혜찬 이사장님. 명절 연휴에도 유가족들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 그리고 그 위에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유가족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은 이런 이야기, 이 주제 이야기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이 유족분들이나 또 부상 입으신 분들 가족들에게 뭐 위로의 말씀, 애도의 말씀을 우선 전하고 시작을 하고 싶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가 애도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추모에 참여했던 것, 그리고 공개적인 행사, 이제 뭐 조문 행사 등이 있었죠. 종교 행사 등, 종교 행사 등을 비롯한 곳에서 이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한 발언 등으로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식 사과는 있었다. 물론 뭐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유가족분들의 입장도 제가 존중을 합니다만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여권의 입장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 우선은 뭐 이 특수본의 수사나 국조특위까지 이루어진 이후에 별도의 뭐 이 진상조사 기구가 필요한지 부분에서는 국회 차원의 원내대표단의 논의가 필요한데요. 일단 합의가 가능한 것들은 국회 내부에서 재난안전특위를 설치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제도 정비하는 특위를 여야가 합동해서 만들자는 것부터 문제를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 이후에 뭐 이 특수본 조사 결과나 수사 결과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별도의 조사 기구를 만드는지 등등은 원내대표단에서 협상해야 될 문제라서 지금 단계에서 제가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 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섣부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권지웅 전 비대위원. 자, 공식 사과가 있었다. 사실상 공식 사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된다라는 게 장혜찬 이사장님의 말씀이에요. 여권의 입장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의 그 조문 그리고 종교 행사에서의 발언. 그다음에 총리와 장관의 이 따옴표 하겠습니다. 도둑 조문이라고들 많이 얘기해요. 따옴표 해서 이것까지를 봤을 때 이 공식 사과가 있었다. 정부 여당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식 사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유가족이 어떻게 느끼느냐인데 유가족 분들은 그것이 공식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종교 행사에 가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을 하시긴 했으나 앞뒤로 봤을 때 유가족을 만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책임자 규명과 처벌하기 위한 조치도 사실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그것은 사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참사 당일날 그 참사 현장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계속 사람들을 차도에서 인도로 올려서 되려 참사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사람이 깔려서 다치기 시작한 이래로 한 15분이 넘게 그런 조치를 하고 있었고, 경찰은 구급차가 몇 대가 올지도 전혀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도로 통제를 못해서 제대로 된 어떤 응급 조치가 되고 있지 못했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경찰 정도까지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89년도에 그 어떤 축구 경기장에서 힐스버러 압사 참사요. 힐스버러 사고가 참사. 있었을 때 20년이 지난 다음에까지도 사실은 이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처음엔 사고사로 정리되었다가 나중에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경찰의 책임 과실치사로 어떤 인정되었어요. 저는 그처럼 지금 정부가 이 매듭을 짓지 못하면 그렇게 한참 지난 뒤에서라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가족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30초 정도 말씀하시면 이 코너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까운 장 마음 이사님. 저도 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검색해봐도 대다수의 언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공개 사과다라고 다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죄송하고 비통한 마음이라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과 유족들에게 사과한 내용은 분명히 있고요. 이상민 장관은 국회 등의 공식 석상에서 유족들에게 연달아 사과를 했습니다.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수본 조사 결과 명확한 책임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구속과 기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직 선출 구청장에 대한 구속도 매우 이례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족분들 보기에는 미흡할지 몰라도 이 진상 규명과 처벌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족들, 국민들은 어떤 분의 말씀을 납득하실 수 있을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